네, 안녕하세요. 저는 토크클래스 진행을 맡고 있는 진명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토크클래스 세 번째 시간이고요. 눈발 팀과 영화의 처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져올 텐데요. 먼저 제 옆에 앉아 계신 아름다운 지우 배우님부터 인사 말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눈발에서 예초 역할 맡은 지우입니다. 오늘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눈발을 연출한 조재민이라고 합니다. 네, 제가 공교롭게도 토크클래스 진행이랑 개봉할 눈발이라는 작품의 홍보 마케팅을 같이 담당을 하고 있어서요. 소개를 드릴 것들이 먼저 있어서 홍보성 멘트를 조금 드리고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눈발이 전주국제영화제에서 처음으로 공개되는 월드 프리미어 작품이어서 오늘 토크클래스와 그리고 내일 첫 상영을 참석하시는 분들, 관객분들에게 선물을 좀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눈발의 티저 엽서 2종 세트와 여기 안에 보시면은 파는 사람 같죠? 이 안에 보시면 이렇게 눈발의 컵받침이 있는데 이거를 오늘 참석하신 분들이 이따가 퇴장하실 때 다 나눠드릴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 앞에 안개꽃도 이렇게 세팅을 해놨습니다. 혹시 내일 상영 보시는 분들 계세요? 네, 내일 상영을 보시는 분들께는 입장하실 때 안개꽃 다 나눠드릴 거예요. 그래서 본문을 가지고 영화를 간직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아마 감독님이랑 배우님 어제 개막식 이후에 사실 눈발이라는 작품으로 첫 공식 일정들을 소화하고 계신 거라서 많이 떨리실 것 같아요. 지금은 영화를 또 보지 않은 관객분들이랑 같이 하는 자리에서 먼저 어떤 영화고 어떤 역할 맡으셨는지 소개를 간단하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 먼저 작품 소개. 네, 우선 이렇게 영화를 상영하기 전에 보는 게 되게 낯설고 재밌기도 한데요. 우선 영화를 소개하자면은 어릴 때 제 어떤 기억들, 아픈 소녀에 대한 기억들 가지고 시작했고요. 지역성이라고 퀄리티라고 하는데 그 지역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하고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소녀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고 제가 잊지 못하는 추억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하거든요. 우리 모두가 갖고 있는 첫사랑 내지 어떤 그 연민 그리고 교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었고 그게 키워두고 한 번쯤은 우리가 아픈 어떤 사랑, 아픈 기억, 아픈 추억들을 한번 되새겨보자라고 하는 의미에서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눈발이라는 어떤 제목이 주는 그 의미들, 눈이 내리지 않는 어떤 지역에 눈이 오기를 바라는 친구들의 이야기, 눈이 한 번쯤 왔으면 하는 어떤 고대한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냥 어려운 영화 아니고 되게 우울할 것 같지만 그 우울함 속에 있는 어떤 따뜻한 이야기도 들어가 있고요. 다 같이 한번 좀 과거를 한번 되새겨 볼 수 있는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께서 너무 말씀을 잘 해주셔서 영화를 보시면 예주라는 시기에 고통에 대해서 공감을 하실 수 있으실 것 같고 보셨으면 좋겠어요. 예주가 어떤 친구인지 조금만 더 얘기해 주세요. 예주는 믿음의 끈을 지니고 있는 영화고요. 영화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 그리고 많은 핍박을 당하는데도 그 고통을 감내해 나가면서 되게 강인하게 그렇지만 그런 것들을 묵묵히 감내해 나가면서 저항을 예주 나름대로 그 영화 안에서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시면서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주와 미식의 아픔을 함께 느껴주셨습니다. 사실 지우 배우님이 진짜 예쁘시잖아요. 저는 앤 해서웨이 닮았다고 생각하거든요. 강혜정 배우님 닮았다는 얘기도 많이 듣는데 앤 해서웨이랑 되게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제가 눈발 현장에 갔었을 때 진짜 정말 그렇게 안쓰러워 보일 수 없는 분장과 의상을 입고 있었는데 오늘 보니까 진짜 봄이 찾아온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사실은 눈발 속에서 예주랑 미치기라는 두 소녀가 아마 많은 분들의 가슴을 울리는 친구들일 텐데 두 배우분들의 캐스팅에 대해서도 되게 궁금해요. 사실은 이 둘이서 거의 전체를 이끌어 나가는 그런 영화여서 감독님께 지금 이 자리에는 없지만 박세분, 박진영 군 그리고 배우 지우님을 캐스팅한 이유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선 박진영 군은 대표님의 어떤 취향도 많이 사심이 들어간 캐스팅이긴 하지만 저 또한 그 진영군의 드라마를 봤을 때 주는 어떤 겉으로는 강해 보이지만 되게 나약한 그리고 되게 마음이 여린 그 중성적인 매력이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떤 이런 친구들을 보듬어 줄 수 있는 에너지가 보였고요. 그래서 저도 그 박진영 군을 같이 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말씀드렸고, 지효 양도 처음에 시나리오에 묘사된 인물은 되게 어쩌면 노숙자 같은 되게 피폐해 있는 인물인데 너무 우리가 알고 있는 예상 가능한 그런 느낌의 인물보다는 지효처럼 이쁘지만 이쁜 친구가 어떻게 된 이유가 뭘까에 대한 궁금증을 자아내는 인물로 가자 해서 좀 바꿨고요. 원래 에이지도 중학생이었다가 고등학생으로 올린 이유가 이런 두 친구들 캐스팅을 위한 어떤 변화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1순위로 우리가 캐스팅을 원했던 두 분과 함께하게 돼서 되게 영광이었고요. 아무튼 사실은 영화를 못 보신 상태셔서 근데 영화 속에서 보면은 지우라는 그 지우 배우님이 맡은 예주라는 캐릭터가 왕따도 당하는데 그 왕따가 보통 수준의 왕따가 아니라 굉장히 가혹한 왕따를 당하는 친구예요. 그래서 그 역할을 처음 시나리오를 보시고 나서 조금도 망설임이 없이 이 연기를 해보고 싶다, 예주라는 캐릭터를 안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셨을지 아니면 조금이라도 이렇게 너무 힘들 것 같다라는 고민이 있으셨을지 처음 시나리오 받고 나서 어떤 생각 하셨는지 지우 배우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사실 예주랑 저랑 되게 비슷한 점이 많잖아요. 되게 다른 친구인데 시나리오를 보면서 예주의 고통이 너무 많이 느껴져서 제가 너무 그냥 빠져서 봤던 것 같아요. 시나리오를 읽고 이 아이의 고통이 너무 크니까 너무 공감이 돼서 시나리오를 다 겪어봐서 정말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저랑 다른 친구지만 제가 많이 노력하고 예주에 대해서 알아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고 저로서는 너무 하고 싶고 도전하고 싶었던 기회였던 것 같아요. 누구나 되게 본인과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에게 더 궁금증을 갖게 되고 더 도전하고 싶은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저희는 너무 감사한 기회였던 것 같아요. 이제 곧 관객분들이 영화를 보실 거라서 배우님도 감독님도 굉장히 두근두근 떨리실 것 같은데 모든 장면이 다 애착이 가시고 어느 장면 하나 깨물어서 안 아픈 장면이 없겠지만은 그래도 이 장면만큼은 꼭 집중해서 보셨으면 좋겠다, 봐주셨으면 한다는 그런 장면들이 있을까요? 감독님, 배우님 각각 여쭤보겠습니다. 그 영화의 후반부에 그 예주가 어떻게든 이 사회, 이 지역에서 저항을 하기 위해서 뭔가 모험을 하는 게 있거든요. 그게 염소가 나와요, 영화에. 염소를 예주가 데리고 다녀요. 근데 그때 벌어진 에피소드들이 어떻게 예주가 염소와 함께 하는지, 염소를 떼어낼 수 없는지에 대한 어떤 그런 씬들이 있거든요. 그 부분들이 되게 염소가 연기를 되게 잘해준 것도 있고, 우리가 이제 방울이라고 하거든요. 연배우라고 하죠. 연배우. 염정아 선배만큼 연기를 잘하는 연배우인데 NG도 안 내고 뭐 아무튼 배우들과 혼연일치가 돼서 영화를 되게 극을 이끌어가는 그런 인물이기 때문에 둘이 어떻게 하모니가 되는지, 그리고 염소와 어떻게 교감하는지 예주가 끝내 그런 씬들이 되게 재밌게 잘 느끼고 있습니다. 저 또한 염소랑 함께한 장면들을 이렇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예주에게도 민식이에게도 서로 느끼는 것들도 있지만 염소를 통해서 되게 이렇게 매개체가 돼서 힘이 되어지는 부분들이 많아서 염소가 등장함으로써 되게 그러니까 예주에게도 민식이에게도 서로 첫 믿음의 존재였다가 염소가 등장함으로써 또 염소를 의지하게 되고 염소를 통해 교감하는 모습들이 그려지거든요. 그런 모습들을 재밌게 봤으면 좋겠습니다. 되게 궁금하실 것 같아요. 왜 하필 염소일까? 거의 얘기를 듣다 보면은 라이프 오브 파이의 호랑이 정도의 존재감을 갖고 있는 주인공인 것 같은데 까만 흑염소, 아기 흑염소가 나오거든요. 근데 감독이 강아지도 있고 고양이도 있고 수많은 동물들 중에서 염소를 택한 이유도 있으실 것 같아요. 뭘까요?
이게 영화 한국 제목으로 눈발인데요. 해외 제목으로는 길 잃은 염소예요. 염소가 중요한 어떤 메타포를 주긴 하는데 어릴 때 제가 시골에 살아가지고 산에 이제 친구들이랑 놀고 있으면 염소들 한두 마리가 막 비탈진 산을 헤매고 다녀요. 뭐 이렇게 낭떠러지 굴러떨어져 죽기도 하고 그런 모습들이 되게 내리에 지금도 박혀 있어가지고 그런 식의 어떤 길인 염소가 예주와 어떻게 보면 좀 연관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염소를 택하게 됐고 되게 두려웠거든요. 염소가 되게 말을 안 듣는 가축으로 유명하고 고집도 세고 한데 아기라서 3개월도 안 된 염소였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되게 말을 잘 들어줬고 너무 똑똑한 친구였던 것 같습니다. 지금 영수 보고 싶지 않으세요 지금? 네, 근데 이게 사실요, 염소가 제가 촬영할 때마다 이렇게 주의 깊게 봤는데 뿔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염소가 많이 도와주기도 했지만 염소가 컨디션이 안 좋은 날이 있었어요. 그래서 촬영이 힘들 때는 제 생각에 염소가 가끔 바뀐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근데 영화 후반부에 가서는 되게 생각이 많이 났고 끝나고도 연배우 보고 싶다 막 그런 얘기 많이 하고 되게 고생을 많이 해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영상 좀 미안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저희가 그 남자 주인공인 박진영 배우 얘기보다 염소 얘기를 더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 지우 배우님, 그 박진영 배우와 첫 호흡이었을 텐데 그리고 사실은 둘이서 주고받아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은 이야기잖아요. 어떠셨는지 현장 얘기랑 뭐 관계 얘기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윤식 역할 맡으신 박진영 배우께서는 예주랑 윤식이랑 감정선을 위해서 저한테 끝까지 지우 씨라고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되게 촬영할 때 그런 것들로부터 배려를 많이 받아서 저는 그거 되게 많이 배우면서 촬영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항상 되게 열정적으로 준비해 오시고 하셔서 그런 것들 보면서 저도 많이 자극받고 많이 배워야겠다,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영화에 대한 이야기들, 영화 현장에 대한 이야기들 제가 감독님과 배우님께 여쭤봤고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아마 영화제를 통틀어서 가장 열심히 그 영화제를 즐기는 적극적인 관객분들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자리에 오신 이유도 분명히 있으실 거고, 그리고 쑥스럽겠지만은 하고 싶은 이야기들도 있으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 전 타임이랑 첫 시간 때도 제일 앞줄에 앉아 계신 관객분들 얘기 다 들어봤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한 번씩 다 목소리를 들어볼 텐데 지금 긴장되시죠? 눈 안 마주치려고 하는데 그래도 다 시키게 돼 있어요. 앞자리에 앉으신 분들은 그만큼의 열정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너무너무 예쁘게 꽃을 온몸에 하고 오신 우리 관객분부터 이 자리에 오시게 된 이유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편하게 말씀 주시면 되세요.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게 된 이유는 지금 교양 수업을 영화 비평이라는 수업을 듣겠습니다. 그래서 감독님과 이렇게 지우를 실제적으로 가까이 볼 수 있는 기회가 평소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소중한 기회가 마련된 전주 영화제에서 꼭 기회를 받고 싶어서 참석하게 됐고요. 아까 이제 말씀을 듣기 전에 인터넷을 한번 찾아봤어요. 제가 영화를 미리 보질 못했으니까 그래도 좀 공감을 하고 싶어서 봤는데 아까 감독님께서 말씀하셨던 옛사랑의 추억 그리고 아픔과 연민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내 삶 속에서도 돌아볼 때 이제 과거를 돌아봤을 때 그런 아픔이 있을 건데 그거를 숨기지 않고 이렇게 다른 사람들과 공감할 수 있으면서 드러내는 게 참 중요하구나. 그래서 함께 그 아픔을 공감하고 그것도 치유해 나가는 과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그 대한민국 관객분들 특징이 딱 시키잖아요. 그러면 진짜 뭔가 어제 밤부터 준비한 것 같은 되게 멋있는 말들을 되게 잘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손은 안 들더라도 마음속에 목까지 차오르는 얘기들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그러면 감독님, 배우님 실제로 뵙고서 뭐 질문하고 싶은 거는 따로 없으세요? 음식이라는 친구가 감독님의 어렸을 때 그 인물이 네, 뭐 사실
완벽히 일치하진 않지만 거의 한 7, 80%. 제 이야기도 있고 뭐 약간 조금 더해진 이야기도 있지만 이제 원래 이야기 기반을 한 스토리고요. 그래서 많이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영화를 보면서 볼 때마다 왜 저랬을까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옆에 계신 분은 언니이신가요? 아, 어머님. 네, 언니처럼 보이셔서. 네. 어머니는 혹시 따로 뭐 하고 싶은 얘기 없으세요? 글쎄요, 저희 이제 딸과 이제 추억의 시간이 되는데요. 이렇게 아름다운 곳에서 이제 한국인과 지우 씨랑 함께 이 시간이 너무 좋고요. 영화는 보지 못했지만 앞으로의 기대가 굉장히 많이 되는 그런 작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아마 크게 이 한국계에서 굉장히 많은 영향력을 끼치지 않나 기대해 봅니다. 감독님한테. 여기 계신 관객분들 놀라지 마세요. 저희가 뭐 이렇게 심어놓으신 분들이 아니고요. 자발적으로 얘기를 해주신 거라서 네, 아주 아름다운 모녀였고, 가운데 계신 관객분 아까 시간에도 만났었던 것 같은데 혹시 두 분에게 궁금한 거 있으신가요? 자, 안 왔을 때 눈이 오면 안 되거든요. 눈이 안 와야 되고요. 맞은? 눈이 안 와야 되는데 눈이 와버려서 곤란했던 적이 몇 번 있어요. 네, 비나 눈이 오면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나마 다행히 그 지역이 눈이 안 오는 지역이라서 한 번 정도, 한두 번 정도 곤란했어요. 우성이라는 지역이 눈이 안 오는 지역이에요. 근데 저희가 촬영하면서 이게 맞아서 저희가 되게 좋은 친구를 생각하면서 한방눈에 한번 내렸어요. 촬영했던 네. 눈을 아주 구름을 피하면서 막 촬영을 공간을 쭉 도망다니는 시간이 적도 있고. 가운데 계신 남자 관객분 나눠주실 얘기가 있으면 사실 여기 온 가장 큰 지우님을 감독님께 궁금한 게 시나리오 쓰시면서 가장 힘들었던 부분이나 고민했던 부분이 이게 참 애매한데요. 이제 본인의 이야기라고 해도 이게 시나리오화 될 때 가짜처럼 보일 때가 되게 많거든요. 지금도 저는 이게 어떤 시들은 가짜처럼 보이기도 하고, 정말 좋은 이야기들은 이게 진짜든 가짜든 진심 어리게 쓰게 되면 이게 진실로 보이거든요. 그 지점을 찾는 게 되게 힘들었고, 여전히 너무 한참 모질라서 지금도 계속 그거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관객들이 봤을 때 진짜 이야기처럼 받아들일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 그게 뭐 여러 가지 대사가 됐든 지문이 됐든 그런 부분들이 계속 연구를 하고 있고 준비를 많이 해야 될 것처럼 느껴지고 있습니다. 지훈님 팬이신데 지훈님께도 한 가지 얘기해주세요. 그냥 격한 편이 아마 팬분 입장에서는 이렇게 거의 1m도 안 되는 거리에서 만나서 얼굴 보면서 얘기하게 되면은 진짜 떨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마찬가지로 감독이랑 배우님들도 떨리실 거예요. 이렇게 가까이에서 만나는 자리가 되게 드물어서 그 두 분이 이렇게 게다가 또 정면으로 마주보는 그런 자리니 오늘 하루 잊지 마시고 영화 눈발 개봉할 때까지 많은 응원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그 지우 배우님 같은 경우에는 저는 2층 약당이라는 영화를 너무 좋아하고 그때 했던 연기가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는데, 저희가 이제 자라나는 거를 보고 있는 느낌이기도 하잖아요. 올해 드디어 20살이 되셨는데 이렇게 영화를 통해서 연기를 계속 하면서 성장을 한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되게 다른 측면에서 공부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측면에서는 눈발이라는 지금까지 했던 작품들과는 또 다른 어려운 역할이 어떤 측면에서는 배우 지우의 성인식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뭐 도전하고 싶다는 마음으로 연기를 하셨겠지만 중간중간에 대사도
시간도 많지도 않고 그리고 감정을 많이 표현할 수도 없는 역할이라서 힘든 부분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언제가 제일 힘드셨나요? 정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저한테 성인식이었던 것 같아요. 눈발을 정말 제가 20살이 되고 1월 1일 첫날 크랭크인을 했어요. 그래서 너무 뜻깊었던 것 같고 너무 감사했고, 그리고 정말 그러니까 예술하는 인물이 대사도 많이 없고 눈빛으로 표현해야 되는 부분이 많아서 되게 어렵고 저는 사투리를 잘 못 쓰거든요. 영상도 사투리를 써야 해서 또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왜냐면 다 현지인 배우분들이 사투리를 쓰셨는데 제가 거기서 어색하거나 민폐가 되면 되게 영화에서 많이 그런 점이 보이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점, 그 사투리도 저는 되게 큰 항상 그래서 감독님한테 맞아요 항상 여쭤봤었고, 그리고 그런 예술 감정선들도 되게 디테일하게 제가 공부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서 많이 감독님과 진영 배우님과도 얘기 말씀 많이 나누고 어떻게 해야 그 저희가 시인별로 차례대로 찍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런 영화는 이렇게 약간 순서가 다를 수 있으니까 그 점이 연결이 될까, 어떻게 해야 자연스러울까에 대해서 항상 고민하고 어디 지점에서 예주가 좀 더 밝아지고 의식이와의 관계는 어떻고 둘이 친해지는 정도는 어떻고 이런 부분을 감독님과 말씀을 많이 나누면서 고민했던 것 같아요. 왕따 역할이어서 왕따 소녀 역할이어서 친구들이랑 많이 얘기 안 하고 괜히 제 짐작에는 영소한테 막 하소연도 하고 속 얘기도 했을 것 같은데 본인이 혹시 영소에게 붙인 애칭이 있었나요, 배우님? 사실 저 촬영 전에 염소랑 친해지려고 미리 이렇게 가서 그러니까 밥을 줘야지 저를 따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재밌는 에피소드가 있다면 그런 건 것 같아요. 거기에 많은 염소들이 있었어요. 할머니가 혼자 염소를 다 케어를 하시는데 거기 갔는데 할머니가 항상 방울아 부르시는 거여서 아 저희 염소 이름이 방울인가 보다. 근데 모든 염소들에게 방울이라고 부르시는 그래서 모든 염소들이 정말 방울이가 됐고, 그래서 저희는 다 촬영 현장에서는 방울이 왔어 그랬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염소가 컨디션이 안 좋은 날에는 연배우님 까탈스럽 부르시다고 그러면서 재밌게 농담식으로 얘기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지금 카메라로 계속 찍어주시고 계시는 관객분께도 이야기를 한번 건네보겠습니다. 편하게 말씀 주시면 지우 배우님 좋아하시는데 저를 보세요. 이쪽으로 보시는 뭐 해드리고 싶은 얘기 없으세요? 이따 사진 찍어주세요 이런 얘기. 되게 남자 팬분보다 여자 팬분이 더 놀라셔가지고 지금. 네, 혹시라도 이따가 뭐 얘기 드리고 싶은 게 생각나면은 말씀 주세요. 저기 끝에 계신 관객분. 저는 진명현 대표님 보러 온 건 아니고요. 저 항상 전조영화제 오면은 3인상색 프로젝트 항상 챙겨봐가지고 올해도 좀 챙겨보려고 하는데, 약간 영화 보기 전에 미리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은 좀 더 깊이 보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왔는데 배우님 되게 이쁘셔서 계속 보게 되는 것 같고 네, 그래서 약간 뭐 질문 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 그 영어 제목이랑 한글 제목이랑 다르다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어떤 뜻인지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혹시 한글 제목이랑 영어 제목이랑 약간 포인트가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좀 달리 하신 이유가 있으면 그런 거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영어 제목에서는 이제 길 잃은 염소라고 하는데, 우리가 눈발이라는 단어가 그 영어로는 이제 번역되기가 되게 힘든 부분이 있거든요. 그 스노위데이라고 예전에 지었다가 그것도 저 영화랑 조금 톤이 안 맞는 것 같아서 고민하다가 차라리 어떤 영화를 상징할 수 있는 어떤 그 동물 염소가 있으니까 염소의 어떤 지금의 행위, 염소의 지금 뭐 방향, 상황을 좀 영어로 하면 어떨까가 얘기가 나와서 그렇게 염소 제목이 됐고요. 눈발은 이제 사실 눈발도 처음에는 이제 와닿지가 않았어요. 너무 이제 어감도 좀 이렇게 들어오지가 않고 지역명을 쓸까
우리가 경남 고성이라는 곳인데요. 고성이라고 하기에는 그 앞에 너무 우리 훌륭한 영화들이 많아서 뭐 미량, 파주 뭐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렇게 따라가다가는 미치겠다. 그래서 차라리 눈발이 좀 의미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눈발을 했고요. 네 그렇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저희 앞줄에 있는 분들 다 얘기를 한 번씩 해봤어요. 이제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 저 뒤에 줄들은 설마 나까지 오겠느라고 되게 긴장하고 계실 텐데 뭐 시간이 많은 건 아니어서 그 뒤에 줄에 계신 관객분들 중에서는 자발적인 의사를 저희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이나 배우님께 여쭤보고 싶으신 게 있으신 분들은 손을 살짝 사회 보시는 분은 작년에 구국대 때뵌것 같은데 역시 그때도 되게 유쾌하게 진행 되게 잘하셨거든요. 역시나 잘하시네요. 그리고 영화제 때마다 오긴 하는데 전주 영화제는 처음이거든요. 한 구국대만 와가지고 구국대도 영화제를 가면서 선택할 수 있는 영화가 많잖아요. 근데 제가 선정하는 기준 같은 거는 영화에 대해서 많이 찾아보진 않고 직접 영화관에서 직접 본 다음에 그 후에 느끼는 거를 많이 중요하게 생각을 해서 근데 이번에는 전주영화제는 3인 선택 따로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그걸 먼저 듣고 난 다음에 영화를 보면 좀 더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느낄 수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신청을 했고요. 그리고 배우님 같은 경우에는 재작년에 국대에서 카트가 상영을 했어요. 그때 처음에 봤고 그리고 전설의 주먹이라는 영화에도 그렇고 근데 그때는 되게 학생으로 중학생 되게 어렵게 나왔거든요. 지금 실제로 보니까 어엿한 여성이죠. 배우팀한테 어차피 지금 그 작품을 선정한 게 배우님의 연기를 보고 싶어서 선택을 했고 배우님한테 질문을 드리고 싶었던 게 처음에 어떻게 배우의 길을 걷게 됐고 지금 현재 배우를 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현재 어떻게 임하고 있으며 아니면 앞으로는 어떤 배우가 되고 싶은가 궁금해서 사실 저는 국악을 전공하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판소리랑 가야금을 배웠었는데 그러다 이제 가야금 경연대회에 나갔는데 우연치 않은 계기로 우승을 해서 거기서 이제 상품권이 연기학원 무료수강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린 마음에 이거 재밌겠다 해보자 해서 처음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요. 근데 막 이렇게 이론적인 그런 연기학원에서 그런 걸 배운 게 아니라 정말 노는 거였어요. 게임하고 그래서 그런 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엄마 부모님께서 제가 뭔가 성격이 진득하게 뭔가를 집중해서 오래 하는 성격이 못 되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걸 다 경험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예술 계열 계통으로 많이 배웠었던 것 같고요. 운동도 하고 못하지만 발레도 배우러 다니고 그랬었던 것 같고 그러면서 연기하고 이렇게 하는 게 너무 즐거웠고요. 그러면서 되게 이제 그 연기 학원에서 우연치 않은 계기로 오디션을 연결해 주셔서 보게 된 첫 오디션이 2층에 왔다는 작품이었는데 제가 중학교 1학년 때였었어요. 그 작품을 하면서 정말 너무나 감사하게도 너무나 좋은 기회를 주셔서 처음으로 이제 영화 현장에 가게 되었는데 너무 신세계인 거예요. 너무 즐겁고 막 정말 맨날 놀러 가는 것 같고 감독님도 너무 좋으시고 김혜수 선배님, 한석규 선배님 너무 좋으시고 저는 항상 촬영장이 정말 너무 행복했고 정말 눈뜨면 촬영 가고 이런 게 되게 너무 즐거웠어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연기를 시작하게 됐고 이제 그러면서 계속 한 작품 한 작품 해나가는 게 너무나 감사한 기회고 그리고 정말 TV 속이나 스크린 속에서 저는 배우들 보는 것도 너무 신기하고 제가 나오는 것도 너무 신기하고 그랬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작년에는 제가 고등학교 3학년이 돼서 입시 준비를 하면서 이제 회사에서도 활동을 쉬자고 하셔서 1년을 쉬었어요. 쉬고 나서 이제 오빠를 촬영하게 됐는데 감정으로서는 느끼면 안 될 것 같던 기분이었는데 너무 행복했어요. 촬영하는 동안 1년을 쉬다가 1년을 입시 연기만 이렇게 공부하다가
영화를 촬영을 하니까 현장이 너무 행복하고 정말 감독님께 너무 감사하고 너무 정말 즐거워서 저는 그런 생각이 항상 들더라고요.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고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즐겁잖아요. 그래서 그게 너무나 큰 영광이고 감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하고 싶고 아직은 많이 부족하지만 작은 역할도 다 좋으니까 저는 많이 배우면서 성장하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우 배우님 팬분들 오늘 진짜 좋으시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처음부터 되게 자세하게 조곤조곤 기쁜 마음으로 해주셔서 영상에 담아가시면 오래오래 간직하실 것 같아요. 네. 사실은 이 작품은 명필름에서 명필름 영화학교를 설립하고 만든 첫 번째 작품이기도 해요. 그리고 감독님한테도 장편 데뷔작인 영화여서 감독님도 지우 배우님만큼이나 이 작품을 관객들한테 보여드리는 게 엄청 떨리실 것 같거든요. 감독님께도 지우 배우님이 받으셨던 질문이랑 비슷한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언제부터 영화를 만들고 싶다는 꿈을 꾸셨는지. 원래 저는 어릴 때 초등학교, 중학교 때 어머니한테 야단 맞은 이유가 제일 큰 게 이제 비디오 가게에서 신프로를 맨날 액션 영화 때문에 스릴러 쪽 맨날 빌려보고 이걸 간직하고 싶은 거예요. 반납을 늦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야단을 많이 맞고 돌려보기도 하고 이런 어떤 악취미 같은 게 있었고 그때 이미 이제 영화를 하고 싶었지만 집에 반대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뭐 고등학교는 이제 꾸역꾸역 뭐 재수를 하고 막 해서 인문대학을 처음에 갔다가 이제 뭐 이제 포기를 하고 군대 제대 후에 영화과를 이제 다니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이 영화는 사실은 제가 아주 하고 싶어서 시작했던 시나리오는 아니고 누군가 선생님의 어떤 그 방향, 길을 제시한 것 때문에 제가 잘 아는 이야기를 한번 해보는 게 어떠냐로 해서 아는 이야기를 먼저 해보자. 그리고 정말 하고 싶고 도전해보고 싶은 이야기들은 이후에 차후에 이제 기회가 될 때 순차적으로 하는 게 이제 목표고요. 어릴 때 옛날 비디오 대여점 이게 몇 분은 아실 거예요. 비디오 대여점에서 빌려보는 그 재미, 같은 테이프 여러 개 있는 게 이제 신프로거든요. 재미있는 영화들을 많이 보고 그랬던 어떤 설렘들이 지금까지도 계속 자리하고 있고 이제 보는 것과 동반해서 만들어 보는 것 그리고 그런 영화들을 꿈꿔보는 것 이 세 가지가 계속 이제 순환해가지고 이 자리까지 앞으로도 해보고 싶은 영화들이 많기 때문에 계속 시도를 해보고 있는 것 같아요. 어린 시절에 감독님한테 그렇게 불을 지르셨던 영화가 있다면 어떤 작품이었을까요? 너무 많아서요. 말씀드리는 감독님께서 해주신 말씀 시네마 천국 보시면 정말 감독님의 정석이시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되게 현장에서 역시 감독님 감독님이 되려면 그래서 시네마청보다는 그럼 사실 액션 영화들 그 당시에 공포, 스릴러 이런 거 고등학교 때 스크린 이런 거 보고 열광하고 이랬었거든요. 그다음에 터미네이터 같은 것도 좋아했었고 그런 영화들을 좋아하다가 이제 대학을 이제 영화과를 가게 되면서 다양한 영화들이 있다는 거 그리고 되게 옛날 영화들도 좋은 영화들이 참 많다는 거 많이 돌고 하다 결국은 이제 원점으로 다시 가야 될 시기가 된 것 같아요. 어떤 초심으로. 그래서 지금도 어릴 때 꿈꿨던 영화들, 어릴 때 설레했던 영화들을 한번 해보고 싶은 생각은 항상 있습니다. 아마 감독님이 지우 배우님한테 시네마 천국 얘기하신 거는 멋있어 보이려고 그러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시간이 꽤 많이 지났는데 한 분 정도만 더 얘기를 질문이 오죠. 영화를 아직 보진 않아서 영화 얘기를 듣다 보니까 어떤 상처에 대한 이야기고 소통이 주는 어떤 묘한 긴장감이 되게 많이 느껴질 것 같은데 캐릭터를 구현할 때 아무래도 자신이 배우의 경험이나 이런 게 투영되기 마련이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또 많이 그걸 구현할 수도 없고 캐릭터를 구현하고 연출하실 때 어떤 배우의 같은 상처가 아니라도 상처에 대한 배우의 개인적인 느낌이나 이런 게 어느 정도 투영되었고 이런 조절이랄까? 좀 그런 거 어떻게 하셨는지 호흡 맞출 때도 궁금해요.
분 다 대답을 해주시면 될까요? 그럼 좋죠. 네. 그 사람마다 이렇게 되게 정말 공감이 돼서 울음이 나오는 그런 포인트들이 있잖아요. 저는 그 키워드가 있다면 할머니라는 동물인데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엄마 아빠께서 맞벌이를 하셔서 할머니 손에서 계속 자라서 지금도 되게 할머니 하면 그냥 할머니 영화만 보면 괜히 울컥하고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동물들도 계속 그러니까 저희 집은 그냥 엄마도 그렇고 아빠도 그렇고 강아지를 되게 좋아하셔서 강아지를 항상 키워왔고 그리고 임시보호도 되게 자주 했었고 그리고 좀 많이 떠나보내기도 했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동물 염소 그리고 동물이라는 데서는 되게 저도 공감이 많이 되고 거기서 느끼는 상처들도 저도 경험해 본 적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연기할 때 제 본인의 감정들도 많이 들어간 것 같아요. 네, 저는 이제 두 배우랑 이제 연기를 준비할 때, 연출 준비할 때 시나리오 단계에서 얘기를 좀 많이 나누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각 신들 이제 그 주요 신들에 대해서 어떤 감정일까에 대한 고민, 서로의 고민들을 한번 터놓고 얘기를 해보고 이 감정을 어떻게 표현하냐에 대한 얘기까지만 하고 현장에서는 사실은 다른 어떤 얘기를 많이 하진 않는 편이거든요. 배우가 주어진 조건에서 본인의 감정을 가지고 연기했을 때 그게 어느 정도 나왔을 때는 그냥 저는 그대로 밀고 나가는 편이고요. 그 자리에서 뭐 어떤 감정을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어떻게 더 끌어내야 되지 않냐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조금 두 친구들에게는 조금 버거운 과정일 것 같아서 다 우리가 처음 하는 이제 영화를 처음 하는 단계고 같이 이제 서로 교감을 하는 인물들의 교감처럼 우리도 교감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에 어떤 뭐 특별한 얘기는 많이 오가지 않았거든요. 그 사전에 얘기했던 것들, 그 감정 그대로 이제 본인들의 해석에서 현장에서 그 인물들을 이해하는 단계에서 나오는 것들, 순수하게 나오는 것들, 보통 대부분 첫 번째 연기들을 많이 이제 주문을 했고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참 감사했던 게 감독님께서는 항상 촬영이 끝난 후에 그 테이크가 끝난 후에 저희한테 질문을 해주셨어요. 먼저 어땠냐고 여쭤봐 주시고 항상 저희에게 의견을 먼저 보여주셨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가다가 감정이 좀 나오기 힘들 때는 캐릭터에 대한 설명을 저한테 해주셨는데 예주 같은 경우에는 감정씬이 좀 많았었는데 감독님께서 이렇게 툭툭 던져주시는 한마디가 되게 연기할 때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되게 훈훈한 마무리네요. 저희 처음에 시작할 때는 저희도 관객분들이랑 같이 좀 어색하고 관객분들도 그러셨을 텐데 이제 끝날 때가 돼가니까는 되게 화기애애하고 얘기 더 하면 한참을 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쉽게도 시간 관계상 이제 마무리를 지어야 될 때가 왔고요. 내일이 이제 눈발의 전 세계 첫 상영인 월드 프리미어를 오후 1시 반에 앞두고 있습니다. 내일 상영 보시는 분들, 감독님, 배우님들 아마 엄청 기대도 되고 떨리기도 하실 텐데 영화 보신 이후에 또 영화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는 시간들도 있으니까요. 그때도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감독님과 배우님의 끝인사를 청해드리면서 자리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가시기 전에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눈발의 복눈 키트를 꼭 챙겨서 가시고 여러분들의 수많은 SNS에 적극적으로 포스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인사 말씀 청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얘기하면서 저희도 너무 많은 힘을 얻고 많은 에너지를 얻고 가는 것 같아서 너무 행복하고 감사한 소중한 자리였던 것 같아요. 네, 오늘 정말 잊지 않을게요. 감사합니다. 네, 저 정말 많이 부족한 영화지만 재밌게 봐주시고 오늘 이런 자리 저도 되게 뜻깊다고 생각해요. 처음에는 이제 영화를 보고 얘기해야 하는 게 아닌가 했는데 이게 또 색다르네요. 네. 저는 이제 먼저 얘기를 하는 것도 좋은 것 같고 홍보 많이 해주시고 네, 눈발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연달아 괜찮아? 네. 마지막이었습니다.